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59년, 71년, 83년, 95년생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요. 사주는 내가 고쳐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고칠 의지가 없으면 사주 운대로 따라간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59년생, 71년생, 83년생, 95년생 돼지띠 운세. 자, 59년생에 64세 여자분을 한번 봤고요. 기해상의 정묘월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운은 유대운이죠. 유대운은 정관대운이 되겠네요. 정관대원. 이 정관대원은 여자에게는 남편도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직장도 됩니다. 직장도 되고 또 명예도 되겠죠. 명예, 뭐 승진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사주가 되어 있는지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런 것과 관련된 거 있다. 자, 그러면 유대원의 중간대원에 왔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남편하고 조금 갈등이 생기겠네. 남편하고 갈등, 좀 불안전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럴 때는 남편이 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싸우는 일. 뭐 자식 때문에 남편하고 싸워서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뭐 이혼까지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 나이 되면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남편은 그렇죠. 너는 자식을 이렇게밖에 못 키웠어? 이렇게 부인 탓을 많이 하죠. 많이 서러운 거예요. 근데 남편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를 닮은 자식인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남편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자기를 닮은 세포가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거든요. 반성을 해야 되죠. 우리 부모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자식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그렇게 만든 것은 내가 뱃속에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뱃속에 내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 피러 다녔다거나 또 뭐야 그 뭐죠, 저 노름하러 다녔다거나 다른 사람하고 뭐 그냥 친구들하고 돌아다녔다거나 무관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그 무관심 속에 자식은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고 하고 아기들은 느낍니다. 다 알아요. 특히 아이들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나 3살까지 되어 있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밖에서 어머니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미 에너지를 다 읽습니다. 정말 읽어요. 말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부모의 그 상황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뇌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그대로 유전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정말 애기한테 잘못할 것 같으면 애기를 낳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부모들은요. 그래서 그거를 태내 속에 뭐 남편이 바람 폈다면 엄마는 굉장히 서러울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러면 이 아기는 엄마가 울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아기는 그대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행동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이는 커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남편한테 하는 모습들, 울었던 모습들, 막 서러웠던 모습들, 여자들은, 또 남자아이들은 남편이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절대 자식 탓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모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들은요, 정말 자기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럴 때는 남편하고 갈등들이 자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서 남편이 간섭을 해서 하는 일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남편하고 싸우는 거. 아니면 그게 뭐겠어요? 남편하고 같이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뭐 공장을 운영한다거나 그걸로 통해서 또 남편하고 싸우는 일도 생기겠죠. 아니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나 뭐 그런 거에 또 관제수가 올 수 있겠죠. 관제수가 온다는 것은 이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점은 무엇이 오는지 보셔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사업하는데 자식을 쓰고 있는데 자식을 직원으로 쓰고 있는데 자식이 일도 제대로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일도 벌어져서 좀 문제가 오는 것도 있죠. 여러 다양한 그 환경에 따라 문제가 오는데요. 일단은 정관이란 것과 자식과의 관련된 일과에 관련된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 또 이럴 때는 많이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투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관제수를 입어서 또 문제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극도로 스트레스 받거나 과다 지출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도 더 3년 이상은 더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진대운에 52 진대운에 막 들어왔네요. 진대운은 편제대운이죠. 편제대운에 이거는 아버지 돈 욕심 부리겠죠.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겠죠. 돈 욕심 부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과다하게 부리면 나중에 큰일 나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돈 욕심 내서 나와 뭐 집안을 풍지박산 내는 경우도 있죠. 집안을 풍지박산. 나중에. 지금이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잘 자기를 이때 편제대운에 오면 돈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라. 과다한 욕심이 나중에 풍지박산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럴 때는 투기를 많이 합니다. 투기를 많이 하다거나 뭐 부동산 쪽으로 많이 투기한다거나 뭐 주식 쪽으로 투기를 좀 많이 하겠죠. 아니면 뭐 이제 아버지하고 또 나중에 이제 돈 때문에 유산을 남겨줬니 안 남겨줬니, 내 형제한테 줬니 안 줬니, 그걸로 인해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많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 욕심을 일단 절대 부리지 마라. 돈 욕심에 내가 허망한 일이 생긴다. 이거를 앞으로 미래 일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돈 욕심 내지 마라.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럴 때는 거의 직장에서 좀 돈에 대한 눈독을 들이죠. 눈독. 그래서 직장에서 조금 나중에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의사들 뭐 어떤 직업에 있든지 간에 이런 거는 분명히 독이다. 이 돈 욕심 때문에 독이 돼서 내가 그 다음에 오는 일들을 생각을 못해요. 일단 눈에는 돈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뭐가 올지를 몰라. 근데 진대원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 나한테 풍지박산 허망한 일들이 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정신까지 완전한 내가 우울증약까지 먹어야 할 정도까지 잘못하면 이런 경우도 있죠. 돈 때문에 정신이 미친 사람이 아닌데도 갖다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다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참 돈이 뭔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 다 다르는데요. 정말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 욕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거나 내가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죠. 근데 그 상처를 주는 만큼 나한테 더 크게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또 아버지에게 좀 사이가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다가 내가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예를 들어서 돈 욕심 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또 그걸로 인해서 서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아버지가 빌려서 줬는데 그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큰 문제로 온다는 거. 아버지한테도 큰 문제로 온다는 거. 가족까지 잘못하면 큰 문제로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여자분이시니까 좀 이제 아버지와 거래를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자기를 보시고요. 돈의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돈의 가치를 좀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돈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밖에 안 보여요. 눈에요. 아셨죠? 40세면 노처녀도 있을 것이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죠. 근데 맞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맞이 맏며느리죠. 여자니까 맏며느리. 아니면 뭐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임단체나 동호회나 뭐 대장 노릇을 한다거나, 그죠? 뭐 반장, 회장 뭐 이런 대장 노릇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치원 쪽에 뭐 직업을 유치원 쪽으로 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겠죠. 근데 여자는 대부분 이 대원에는 돈 벌러 많이 다녀요. 돈 벌러 내가 나가야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남편이 이럴 때는 거의 남편이 관제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남편이 집에서 논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 벌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조금 수고스럽죠. 이때 대우는 그래요. 그리고 친구 때문에 이때 혹시나 뭐 땅을 사거나 뭐 집을 사거나 뭐 어떤 걸 투자를 했다. 뭐 그것도 동업 아니면 뭐 친구하고 아니면 누가 거래를 성사시키게 시켜줘 가지고 어떤 부동산 거래를 했다. 뭐 이런 것들, 뭐 주식을 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잘못하면 뭐 문서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이때 돈을 벌려고 한다 해도 항상 딱 들어오는 돈만 들어온다. 돈이 날 쓸 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친구들도 떨어지고 기존에 사귀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문서에도 탈이 나고 공부를 하고자 했던 사람은 공부가 잘 안 되고 이런 현상국들이 생기죠. 27, 28, 28세 을목대원에 와 있네요. 을목대원의 겁재대원. 겁재대원에 을목대원에는 그러면 집안에 이제 어르신이 혹시 아프시면 집안에 뭐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 뭐 어르신들이 아프시면 좀 돌아가실 일이 생기네요. 돌아가실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이분은 좀 꿈과 일지력이 있어요. 꿈도 잘 맞고 예감 능력이 있어가지고 좀 철학 공부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철학. 역학을 해도 되고요. 역학. 근데 이제 겁재는 누구예요? 뭐 친구도 되고 뭐 형제도 되고 직장 동료도 되고, 그죠? 거래처도 되고 이런 게 오죠. 그래서 겁재들과의 관계가 생길 수 있겠다. 겁재들과 이렇게 친구들과 잘 돌아다닐 수 있다거나, 뭐 직장 안 다니면요, 뭐 또 형제하고 또 같이 이렇게 뭘 같이 행동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 겁재대원에는 내가 대부분 우리가 겁탈한다 그러죠. 겁탈. 거의 대부분
이 을목대원에 내가 친구들하고 형제들하고 아니면 뭐 그 거래처라든가 이런 거 인해서 내가 거의 가져오는 쪽으로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의 여친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여친을 넘본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맞선 보러 갔어요. 근데 여자가 남자친구가 있어. 실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의 여친을 내가 뺏어오는 격이죠. 아니면 내 친구의 여자를 또 뺏어오는 경우도 되죠.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이럴 때 부모가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부모란다. 어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많이 교감을 하는 것도 좋겠죠. 소통을 하고 할머니한테 생전에 못할 거 다 이렇게 좀 사탕을 사다 준다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린다거나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교감을 많이 통해서 잘 우리 손주가 또 정말 나한테 잘했다 하고 의식적으로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요. 그리고 앞으로 화재보험을 좀 넣어놓으세요. 화재보험 한 10년간 넣어놓으세요. 10년간 화재보험 넣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 같은 거 키울 때 조심해야 되고요. 동물이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가스 관리 같은 거 철저히 하고, 내가 식당에 가도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직업이 만약에 그 불과 관련된 직업을 한다면 또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화상 입는 거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또 59년생, 71년생, 83년생, 95년생 돼지띠 운세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을목일간을 통해서 각 띠마다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댓글까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